드디어 혈관 건강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마탱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혈관이 건강하면요, 살도 잘 빠지고 근육도 잘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건강하려면 우선 혈관이 마탱이가는 요인 4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핵심 요인 4가지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혈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위험 요인 4가지는 이 요인 개수에 따라서 내 혈관의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 혈관이 마탱이 갈 확률이 1이라면요, 이 4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씩 해당될 때마다 위험도가 3배씩 올라갑니다. 위험 요인이 하나면 3배, 2가지면 9배, 3가지면 무려 27배, 4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 염증으로 혈관이 손상될 위험도가 81배입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거나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이 위험 요인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요인은 흡연이에요. 이거 애완가들께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흡연이 혈관을 노화시키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니코틴, 타르 이런 유해 물질들은 혈관을 마탱이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발암물질, 암 유발 인자들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니코틴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면요, 몸이 막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막 자극하면서 심박수가 증가되고 말초신경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이 좁은 혈관 통로로 혈액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이 혈압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매일 8톤의 혈액으로 인해서 혈관벽에 압력을 받는데 이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거예요. 이 혈압이 높아짐에 따라 혈관 내막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면서 혈관 내 염증이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플라크 생성과 혈전 생성도 빨라지니까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한 방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흡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배 정도 뛰어오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 흡연은 이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산소인 활성산소를 늘리는 데 한몫합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우리 전신의 세포들이 산화된다 그랬고, 이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인 혈관 내 염증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우리 세포가 산화된다는 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 전체 세포가 상처 입는 걸 얘기해요. 게다가 이제 악순환으로 혈관 내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혈관이 더욱 쉽게 상처를 입고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서 플라크 생성과 혈전 생성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이 안 좋다는 게 니코틴 문제도 있지만 이 활성산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전 이론 영상인 혈관 내 염증 영상 뒷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흡연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지만 혈압이 높아진다는 건 혈관 내벽에 항상 높은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 전체적으로 손상될 확률도 높아지면서 기능 자체도 떨어집니다. 또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도 계속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이 커요. 혈압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병원 어딜 가든가 혈압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잖아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험한 이유도 막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긴장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은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추후에 영상을 제작 준비 중이니까 오늘은 그냥 흘려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과도한 염분인데요. 이 염분을 빼야 되는 이유도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혈액 안에 원래 있어야 될 나트륨 양보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왜 이렇게 평소보다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졌지? 이거 희석 좀 시켜야겠는데? 하면서 물을 혈관 속으로 쭉 빨아들여요. 그러면 갑자기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아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이 펌핑을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이러면서 악순환이 생기는데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콩팥이 오줌을 적게 싸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애를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몸은 오줌을 안 싸게 되고요, 물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혈액량이 늘어난 상태니까 심장이 더 빡세게 일해야 되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 일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 섭취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때려 마시면 나트륨 배출이 돼요. 이유는 나트륨이 이제 뱅글뱅글 우리 몸 안에서 돌다가 이제 신장 안에 있는 세뇨관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이때 나트륨이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물을 마셔서 세뇨 혈관에 지나는 액체가 되게 많아지니까 이때 이 많은 양의 물을 배출하려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트륨을 흡수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많은 물에 그냥 타고
몸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트륨 배출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또 다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방법은 바로 칼륨입니다. 채소랑 과일들에 이제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당장 채소랑 과일 섭취가 좀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쉽고 빠른 방법은 유제품이나 두유에도 칼륨이 많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혈관이 마탱이하는 세 번째 요인은요, 이상지질 혈증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혈액 속에 있는 지질, 이 지질은 지방을 포괄 좀 더 큰 명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에 잘 안 녹는 기름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중에 지질은 L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거죠? 제가 지난 혈관 내 염증 영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이때 활성산소들로 인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게 이제 플라크 생성과 혈전 생성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기억하기 쉽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애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막과 뇌나 신경 조직들을 구성하고 또 호르몬도 구성하고 비타민 D를 만들기도 하고 담즙도 만듭니다. 하여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뭘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몸 곳곳으로 자 너네 필요한 데 써라 하고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몸에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할 역할을 넘어서서 혈관벽에 갖다가 막 박으면서 혈관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저기 뿌렸던 몸 안에서 다 쓰고 더 이상 몸 곳곳에 짱 박혀서 쓸데없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다시 간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콜레스테롤한테 야 LDL 너 줄여라, HDL 많아져라 할 수가 없는 게,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될 때 어떤 단백질이랑 결합하냐에 따라 HDL인지 LDL인지 결정이 되는 건데, 너무 막 먹어대서 과식을 하거나 칼로리가 높은 단당류나 지방을 많이 먹거나 과음을 하거나 기름기가 많은 육류만 오지게 먹거나 하면 LDL 콜레스테롤 생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기가 적은 고기들, 또 뭐 해양동물들이 좋겠죠. 또 우리 혈액 중 이 지질 중에는요, 이 LDL뿐만 아니라 이 중성지방도 아주 문제예요. 중성지방이 많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더 잘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중성지방도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입니다. 여기 살, 그 다음에 피부 아래도 있고 내장에도 있고 뱃살에도 있고, 그게 다 중성지방이에요. 하여간 살찌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저것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내 몸에 있는 지질 상태가 궁금하시다면요, 혈액 검사하면 싹 나옵니다. 아니면 최근 건강검진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혈중 지질들이 다 나와 있어요. LDL 수치, HDL 수치, 중성지방 수치. 그래서 그게 정상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내가 혈중에 이 지질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이게 많으면 아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혈당이에요. 이 혈당 수치는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얼만큼 있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되고, 또 우리 몸을 살아있게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깨끗하게 먹어서 혈액 중에 이 당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딸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공복에서도 약 70에서 100 정도 수치로 유지되게 알아서 조절을 해요.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이 뭉쳐있는 형태인 글리코겐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고, 또 만약에 이것도 다 써서 없애버리면 지방과 단백질을 통해서 신기하게 없는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장기들한테 공급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흡수된 탄수화물들이 포도당이 된 다음 이 포도당들을 야 너네 근육과 간에 들어가서 좀 뭉쳐서 짱 박혀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식후 소화흡수된 탄수화물로 혈당 수치가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빰 등장해가지고 원래 수치로 혈당을 되돌려 놓는 겁니다. 또 음식의 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밥 먹고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요. 그다음 2시간 이후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뭘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또 나타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는 혈당을 떨궈야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 혈당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근육에 짱 박는데 자리가 꽉 찬 거야. 그럼 포도당을 지방세포 안에 짱 박는 걸 돕습니다. 한마디로 중성지방을 늘리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각자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폭식이나 탄수화물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꾸 집어넣으면 인슐린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마탱이가 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파업합니다. 왜 이렇게 날
날 자꾸 부르냐, 난 일 못하겠다, 이런 사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파업을 하니까 이 혈액 속 당들이 어디 가서 짱박지를 못하니까 혈당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혈관벽은요,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장기들 거의 다 단백질입니다. 근데 혈관도 단백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요, 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마탱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세포 구조를 파괴하거나 또 구조를 막 지멋대로 바꿉니다. 이런 거를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당화 반응이 또 노화의 핵심이니까 이런 당화 반응으로 축적되는 찌꺼기를 최종 당화 독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GE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찌꺼기들이 우리 몸의 작은 생체 분자들을 마탱이 가게 하는 주된 염증 물질들이에요. 자, 염증 물질 나왔습니다. 제가 무려 장정 영상 5개 5부작으로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AGES는요 워낙 건강기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포도당이 단백질 조직과 장기들에 붙어서 일으킨 염증으로 인해 또 몸 곳곳의 조직과 장기가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랑 고혈당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혈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혈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이 혈관벽 단백질에 포도당이 달라붙으면서 당화 반응을 일으키니까 혈관 내피세포가 마탱이가 가는 거고, 그렇게 마탱이 가면서 LDL 콜레스테롤 침투와 이런 산화도 쉽게 되니까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혈관벽에 달고나 녹인 것 갖다 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막 생각만 해도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혈관벽을 마탱이 가게 하는 위험 요인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중간 보스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최종 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만이에요. 제가 앞선 내장지방과 염증 시리즈에서 내장지방이 진짜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혈관 위험 요소 이 중간 보스 4개 중에 흡연을 제외한 3가지를 모두 일으키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특히 내장지방 비만이에요. 이 내장지방이 생기면 제가 앞선 영상들을 설명드린 것처럼 당질, 지질 등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카테고리 분류도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사용되는 데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뭐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을 빠르게 마탱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내장지방들로 인해 생기는 혈관 질환으로 하늘나라로 빨리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허리둘레를 꼭 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을 빼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위에 말씀드린 총 5가지 요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늙어서 혈관도 늙는 노화의 원인도 있고, 이 혈관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운동을 안 한 것도 원인이 될 거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그 외에 뭐 염증성 물질이나 흡연, 알코올 등 독성 물질들로 혈액의 혈당, 혈압, 혈중 지질의 변화가 또 생기기도 해요. 또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위에서 말씀드린 혈관 위험 요인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담배 끊고, 혈압 낮추고, 혈액 속 지질도 줄이고, 혈당도 낮추고, 뱃살도 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너무 뻔한 말이고 말로는 쉬운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이 혈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컷에 찍고 싶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클릭도 안 하고 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혈관 건강의 마지막 장이고 너무 중요한 건데 꼭 잘 기억하시면서 한 템포 끊어가시라고 끊고 가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